자, 60페이지의 7번 주제 보시면 이제 법인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법인의 업무에도 역시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여기도 출제확률 100% 언제나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사례형으로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축, 자재업의 매매 이렇게 사례형으로 주니까,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만 맞힐 수 있도록 줘요. 자, 양가로 1번부터 볼게요. 예, 상업용 건축물. 그 상업용 건축물을 우리 보통 편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상가, 예, 상가 및 주택. 임대관리, 관리대행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임대관리, 관리대행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임대관리와 관리대행은 다른 말이겠죠, 그죠? 네, 이거 한번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임대관리와 관리대행은 다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건물 한 10배 정도 되는 빌딩을 만약에 소유한다고 생각해 봐요. 매달 1일 날 여러분 통장에 월세로 3억씩 찍혀요. 예,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생각만 해도 좋죠. 예, 3억씩 찍혀요. 그럼 뭐 할래요, 여러분? 놀아야지. 예, 맨날 건물 잘했나 와서 보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노느라고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건물을 자꾸 찾아오고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돈을 주고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행하는 업체. 예, 뭐 좀 해달라고. 임대를 관리해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있잖아요. 계약. 무슨 계약? 예, 임대차 계약. 예, 이 계약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 계약 관리. 예. 임대차 관리, 예, 계약.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이 끝나면 계약서 다시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계약서를 내가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 맡겨. 해서 내가 도장만 주고, 해서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자, 관리 대행은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보수. 예. 유지보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관리하는 게 뭐가 좋죠? 관리하면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관리 대행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임대 관리는 법률적 지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임대 관리는, 관리 대행은요. 기술적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뭘 이렇게 좀 관리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수리하는 것도 좀 좋잖아요. 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좋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수리한다 그러면 뭐 이제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갈아야지. 그 인터넷에 그 엔진오일 황당한 엔진오일 교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치면 어떤 여자분인데 엔진오일을 갈았대요.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120만 원 청구가 된 거야. 예? 보통 엔진오일을 가는데 10만 원 전후로 나오거든요. 예? 뭐 10만 원 안쪽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비싸봐야 뭐 12, 13만 원. 아무리 비싸봐야. 근데 12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야. 그거 실제로 인터넷에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그거죠. 내역서 뭐 이런 거에 보니까. 아니 엔진오일만 갈아. 예, 엔진오일만 갈았는데 120만 원. 그거를 120만 원 주고 갈아갖고 왔더라고. 예. 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비싸잖아. 아무리 외제차라 들어도 120만 원 넘어 센 거죠. 예, 그거 이제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죠. 뭐. 예.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요? 상담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상담. 그럼 우리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 개발하는 거, 거래하는 거에 대한 상담을 하려면 그거에 맞는 지식, 정보, 경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개공이 손님보다 더 몰라. 그럼 그 상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손님한테 뭔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거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6과목이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개공을 대상으로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개공을 대상으로 그 자리가 함정이 걸리는 자리거든요.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의 벽에 가면 뭐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잘 되는 뭐 맛집인데 벽에 가면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 사인도 있고 또 체인점 모집. 그게 있단 말이에요. 가맹점 모집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맹점 모집 붙여놓으면 내가 이제 그런 업종을 하고 싶어. 근데 기술 경험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돈을 내고 뭘 해? 배우는 거야. 예.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걸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 중개법인도 장사가 잘 돼야 이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겠어요? 아니면 계약서 쓴 지 6개월 됐는데 그런 데서 이걸 뭐 기법을 제공하겠어요? 이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되면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이걸 프랜차이즈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예, 이런 거. 그 대신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개공.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에 종사하는 개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요. 예, 4번이 좀 이쪽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상업용 건축물이 상가죠. 예, 그리고 주택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대? 분양대행. 거기 분양대행에다가는 제목 옆에다 땡땡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물량 제한이 없어요. 요 말이 좀 중요해요. 물량 제한이 없다는 거. 예, 그러면 우리 상가로 표현하면 바닥 면적 합계, 그 다음에 주택으로 하면 세대수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 그러면 1000세대 정도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사례 하나 드릴 건데 이 사례는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시험과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그냥 들어만 보세요. 분양대행이 어떻게 하게 되고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이해하시기 좋게. 아파트를 하나 지었어요. 누가 지었죠? 건설사가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졌는데 이 30세대가 넘어가면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요. 해서 이거를 분양을 할 때 공개적인 방식으로 분양을 해야 돼. 이거를 공개 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야. 공개적 방식으로 분양을 하니까 했는데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미분양이 된 거예요. 3순위 미분양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3순위 미분양이 딱 최종으로 결정이 된 거야. 한 세대도 분양이 안 됐어. 1000세대 모두 미분양.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요. 한 세대당 5억이라고 생각해봐요. 분양가가. 그냥 간단하게. 근데 지금 1000세대면 얼마야? 5천억이 지금 잠긴 거잖아요. 건설에서 지금 이런 현장 2개 정도만 생기면 바로 부도예요. 2개 합치면 1조인데 예, 엄청난 돈이 지금 잠겨버리니까 부도라고.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빨리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공개적 방식으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뿌리냐면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 대행사를 하나를 선정해서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소위 위임계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 대행회사들은 건설사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얘네들은 이제 뭐 경험, 지식 이런 게 좀 있잖아. 분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얘는 건설을 하는 애들이고 하니까 대신 이 건설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돈을 좀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받을까요? 얘가 얘한테 받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거 걔냐면 얘는 돈이 어디 있어? 분양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야. 10% 정도. 이게 이제 여기가 좀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한 20%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10%는 걸어야 돼. 그러면 5천억에 10%면 얼마야? 500억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가져오는 거야. 그 대신 그거는 자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자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분양 하나도 안 되면 이거 떼이는 돈이니까.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500억 정도를 현금으로 걸어요. 이런 현장 같으면 이 정도 걸고 가져와.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얘네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분양했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가격으로는 못 판다는 거잖아요. 얘네도 아무리 뭐 기술이 뛰어나도. 그러니까 이제 DC를 해주는 거야. 깎아준다고. 해서 이제 몇 퍼센트 정도 DC 하냐면 30% 정도 DC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니까. 그러면 5억에서 30%면 얼마야? 한 세대당 1억 5천 정도는 DC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 3억 5천에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500억에 박을 만한 거지, 이거를. 응? 그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해서 이제 이거를 얘네들이 분양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양을 치냐면 얘네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뭐 광고, 홍보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정책을 좀 펴요, 이제 정책.
정책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만드냐면 모델하우스에 오기만 하면 뭘 주겠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한번 줘볼게요.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신라면 20개들이 한 박스를 오기만 하면 줄 거래. 그럼 갈래요? 안 갈래요? 몇 분은 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신라면 말고 뭐 다른 거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예? 얼핏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런 거 준다고 하면 갈래요? 안 갈래? 가죠. 접시 세트 이런 거.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냥 좀 쓸만한 거. 그거 갈래요? 안 갈래? 그래서 무조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사람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시연회 같은 거를 열어요. 시연회가 뭐냐면 그 대신 이제 이 시연회를 끝까지 봐야 돼. 봐야 그걸 주는 거야. 신라면이든 접시든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시연회를 하는데 식기세척기 시연회를 해요. 그 대신 이 식기세척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 독일산 명품. 딱 봐도 갖고 싶은 거.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데 김치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묻혀가지고 접시 있잖아요. 그거를 흰 접시를 이렇게 김치국 묻혀가지고 그 식기세척기에 넣어놓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뒤에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큰 이렇게 TV에다가 보여주는 거야.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2시간 내내 이거를 틀어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광고 안 해. 뭐만 광고해. 이 식기세척기가 겁나게 좋다라는 걸 광고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수시로 빼내서 말려가지고 이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가 나?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 시연에 온 주부들 이거 보면 죽어요. 왜 죽어?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멘트를 날려요. 뭐라고 날리냐면 오늘 계약하시면 저 식기세척기 이거를 빌트인으로 주방에다가 넣어준다고 해. 하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100분에 한해서 지금부터 100분에 한해서 우리 아파트 그 샤시 있잖아. 샤시를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거는 거야. 그러니까 타임 조건도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면 무조건 식기세척기는 주는 거고 100명 이내로 들어오면 뭐까지 해주는 거야 이제 샤시까지. 그거 다 해봐야 원가가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사람들이 해 안 해 이제? 해요. 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해서 약간 좀 사람들이 안 움직일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연기자를 또 동원해요. 연기자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거기 시연회 보고 있다가 선동하는 사람, 저거 해야 되겠다 막 하고 막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우리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혼자 다녀요? 둘이 다녀요? 둘이 다니잖아. 왜 둘이 다녀? 한 사람을 이걸 막 사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연기자들을 동원해서 그런 걸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앞에 보통 한 10명 정도는 다 연기자라고 보시면 돼. 막 줄 서가지고 막 하는 거야.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평일날 하고 주말에는 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평일날은 이제 주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식기세척기를 하는 거야. 그럼 주말에는 뭘 해야 되겠어? 이제 남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자동차를 줄 거예요. 근데 자동차 한 대를 이제 주려고 하는 자동차를 모델하우스 안에다가 전시를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남자들이 그렇게 안 달라들어요. 근데 이제 죽이는 게 또 있어. 그 앞에 흰색 이렇게 천을 쫙 깔아놓고 자동차 키를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금값이 좀 쌌을 때. 그러니까 지금 비싸면 한 4, 500만 원 되는 거지. 그거를 한 100개 정도를 쫙 만들어 놓는 거야. 순금 키를. 해서 이거를 100명 안에 들어오면 키를 가져가라고 해. 정말 갖고 싶지. 아니 어떻게 자동차를 순금 키를 내가 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0.001%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여자분들하고 남자하고 기본적인 사고가 다르잖아요. 근데 자동차 순금 키를 갖고 있다. 그거 굉장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준다라는 거야. 계약서 써? 안 써?
쓰죠. 이런 식으로 해요. 해가지고 이제 뭐 100세대든 200세대든 분양을 일단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제. 왜 쉽냐면 이거 계약한 세대들 있잖아요. 이 계약한 이제 기계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영업을 하겠어요? 소개해주면 돈을 준다 그래. 예. 근데 여기서 보통 뭐 한 명 소개하면 3천만 원. 이 돈은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주냐면요. 오라고 해가지고요. 만 원짜리 다발했죠. 만 원짜리 다발을 이렇게 줘요. 막 죽는다니까 그거? 받으면서. 근데 이게 그냥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싸주는 거하고 만 원짜리 다발을 30개를 여러분 받아봤어요? 안 받았으면 말을 말아요. 그 느낌이 정말 끝내주는 거야. 그 느낌이. 그러면 막 4둔 8둔까지 다 속에서 들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야. 해서 얘네들이 이거를 끝까지 다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딱 걸어요. 그래서 뭐 그 퍼센트로 이제 정해가지고 뭐 한 70이나 80%까지 분양을 하고 안 되는 건 또 넘겨 이제. 다음 이제 분양에. 근데 그 얘네들은 더 DC를 받는 거야. 그 얘네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만 뽑고 약간의 이득만 넣고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거를 이 동네 누구한테 이제 뿌려. 이제 개공들한테 뿌리는 거야. 개공들한테 뿌릴 때 얘네들이 만약에 한 세대당 1억 5천을 DC에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픈을 해. 계약서 자체를 개공들한테 해서 야 우리 이거 하나 중개해주면 얼마 줄게. 반씩 먹자. 반띵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논아 먹는 거야. 누구랑 그 동네 개공들하고. 그럼 이거 그 미분양 아파트 중개하면 얼마를 먹는 거예요? 1억 5천에 반이면 얼마야? 네? 7,500. 그럼 개공들이 여기서 목숨 걸어요. 저거 10개만 하면 7억 5천이야. 예,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 개공들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살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요. 이렇게.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양 대행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약간의 뭐가 좀 필요해요. 이제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좀 해서요. 돈을 좀 모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개발사, 시행사를 또 차려요. 이게 수순이야, 이게 이렇게. 이게 분양하다가 이거를 또 차려. 여기서 돈을 좀 많이 벌잖아. 이 개발 시행은 뭐냐면 땅을 하나를 사서 오피스텔이든 뭐든 쳐서 분양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개발 내지 시행이라고 해.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다음 뭐 할 것 같아요? 건설을 해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막 분양회사에서 넘기고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도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예. 그런데 이제 다시 개공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건설사가요, 잘만 하면 정말 괜찮은데 이 건설사가 저런 현장이 2개만 나오면 막바로 부도야 그냥.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건설사가. 아주 그냥 큰 일군 회사가 아니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분양을 한다라는 게 이 건설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천운이 따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운때가 안 맞으면 정말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저런 건설에서 이런 현장 한 1000세대 정도 넘어가는 현장 뭐 한 4-5개 정도만 성공하잖아요. 그럼 금방 이게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돈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종착지는 건설을 하려고 해요. 가장 돈 되는 거거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돈을 받고 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을 대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매매 계약서를 하나 썼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어떤 용역들이 발생할까요? 부수적으로. 이사업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근데 뭐 청소업체, 도배, 인테리어,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 그다음에 법무사, 등기해야 되니까. 그 양도신고, 세무사. 굉장히 많은 용역들이 발생한다고. 그런 거를 우리 보고 하래? 아니고, 하라는 게 아니고 알선을 하래. 우리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 용역의 알선. 그 자리도 함정이 아주 잘 걸리는 자리인데 이건 함정이야. 용역업 이러면 틀려. 왜? 우리 보고 용역업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알선을 업으로 하라는 거지. 알선. 소개하라는 거지. 그러면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겠어?
소개 비용 주겠지 뭐. 그거 커미션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의 대리, 입찰 신청의 대리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요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경매와 공매, 실무에 가면 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경매는 채무가 불이행되어요.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채권자가.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강제로 집행해 달라고 신청하는 걸 경매라고 해. 누구한테? 법원에.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진행하는 걸 경매라고 해요. 공매는 어떻게 나오냐면 조세 체납. 조세가 뭐예요? 세금. 조세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국세, 지방세 이런 거 안 내면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좀 경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가요. 내가 세금을 안 냈어. 가령 500만 원 세금이 내야 되는데 안 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내 집을 공매 넣어서 5억 빼고 나머지 4억 9,500을 준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왜 가만히 안 있어? 아니 500만 원 때문에 내가 멀쩡히 사는 집을 왜 내가 내 동의도 없이 공매해가지고 막 뺏어가고 그러냐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다 맡겨? 이거를 공사에다가 맡겨요. 공사. 자, 이 공사가 무슨 공사냐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사가 있어요. 자, 무슨 공사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걸 공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것처럼 보여. 공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가 나쁜 놈, 지자체 나쁜 이렇게 안 하고 누구 나쁜 놈이라고 그래. 공사놈들 나쁜 놈이라고 하네. 근데 사실은 공사놈들은 뭐만 받은 거예요. 그냥 위임만 받은 거야. 얘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수수료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경매는 뭐 안 갚아서? 돈 안 갚아서. 공매는 세금 안 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 돈 안 갚은 사람은 B라는 사람 돈은 잘 갚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세 안 내는 사람은 지방세는 잘 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 물건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들이 취득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요거를 뭐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선, 이렇게 권리 분석도 대신 해주고 취득의 알선도 해주고 나는 바쁘다 그러면 내가 돈 받고 입찰 대리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대신 이거 다 뭐 받고 해주는 거야? 돈 받고 해주는 거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자, 6개 이제 보셨는데 여기에서요 부칙상의 개공이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번호로 답변하시면 돼. 6번 정답이야. 6번은 부칙 개공은 못해. 그래서 6번 맨 마지막에다가 부칙 개공은 불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왜 부칙 개공은 그걸 못할까요? 6번을. 이 부칙 개공은 시험 봐서 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할 줄 모른다.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못해.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거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운다고 이거다. 이런 경매, 공매. 그러니까 우리 민법, 물권법 지금 진도 나갔죠? 그 물권법 왜 배우냐면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 등기법 왜 배워요? 권리 분석하려고 배우는 거지. 그럼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지금 다 배워 나가고 있는 건데 부칙 개공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이 6개 중에서 제일 돈 될 만한 거 뭘 것 같아요?
4번이 제일 돈된만 하겠지. 예, 그래서 시험에도 좀 제일 잘 나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뭘 갖고 있고 식기세척기? 아니면 저 순금키? 7,500? 저거 중개해주고? 그래. 어떤 건설회사는 저거를 분양할 때 개공들한테 골프 회원권을 또 준 적이 있었어요. 한번. 골프장 회원권. 뭐 그거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예.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골프장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돈은 없으니까 골프장 회원권을 줘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또 내다 팔을 수가 있거든. 골프장 회원권 거래가 되니까. 예. 그런 것도 걸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뭐 호텔 평생 이용권 뭐 이런 거 주기도 하고. 왜냐면 건설회사에서 뭐 갖고 있어? 호텔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호텔 평생 이용권. 예. 저도 그래서 예전에 호텔 평생 이용권을 좀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좀 팔았어요. 그거 이제 돈 받고 팔긴 했는데 그것도 이거 소개해서 건설사한테 받은 게 한번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게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예. 그 호텔 그냥 가서 돈 내고 가서 자면 돼. 예.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건설사에서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시책으로. 자, 62페이지 가시면 8번 주제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도 별표 2개 할게요. 예.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도 출제확률 100%. 예.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그런 주제고 일단 뭐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하냐면 중개계약이 뭔가를 먼저 볼게요. 중개계약. 밑에 이제 삼각형 그림 보니까 누구랑 누구 간에 체결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의뢰인과 개공, 개공과 의뢰인이 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럼 의뢰인과 의뢰인이 하는 건 뭐야? 거래계약. 예, 그럼 뭐가 먼저야?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중? 중개계약이 선행계약이야. 먼저 와야 돼. 그리고 거래계약은 후행계약. 나중에 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중개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중개 완성이겠어요? 거래계약. 그래서 중개계약이 중개의 시작이고요. 거래계약은 중개의 완성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 관계를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 밑에 이제 양가로 1번에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양가로 2번에 뭐 있죠?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이미 다 보셨던 건데요. 요거 한번 좀 간단하게 그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 예, 요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얘는 개공이 여러 명이 등장해요. 최소한 2명 이상의 개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얘가 얘한테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 의뢰를 해. 여러 곳에.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빨리 팔리려고. 근데 이걸 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다. 많다. 이래서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되게 빨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빨리 하는 개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야. 뭐든지 빨리 하는 거. 안 중요하게 생각해? 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애들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빨리 학교 가. 밥 빨리 먹어. 옷 빨리 입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빨리라는 걸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로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고 뭐든지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도 빨리 죽고 그러잖아요. 응? 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 이제 그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27개 나라밖에 없대요. 3만 달러가 되는 내년에. 예. 근데 죽는 건 제일 빨리 죽잖아. 선진국 사람 중에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예. 왜냐면 평상시에 이제 젊었을 때부터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요? 뭐든지 뭐 하려고 해? 빨리. 예, 뭐 성질도 빨리. 잘리는 것도 빨리 잘리고. 밥도 빨리 먹고 막. 술도 빨리 먹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마셔 뭐 이러잖아. 그리고 원샷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서양 애들은 술 먹을 때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서양 애들은 어떻게 먹어요, 술을? 뭐 그냥 진짜 답답하게 먹어요. 술, 뭐 이렇게 답답하게. 왜 이렇게 저렇게 술을 저렇게 먹지?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빨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자, 좋은 가격. 이제 좋은 가격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빨리랑 좋은 가격이랑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잖아. 이게 좋은 거잖아. 가치로 말하면. 빠른 게 뭐가 좋아? 그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좋은 가격.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럼 봐요. 이거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 개공은 보수를 받을 확률이 몇 %야? 3분의 1밖에 안 돼. 얘도 마찬가지고 무려 3분의 2, 67%는 내가 보수를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공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빨리 하려고만 노력하지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3명 다 그래? 그럼요. 절대 좋은 가격을 못 받아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할 수는 있지만 좋은 가격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공만 특정해서 본다면 얘도 안 좋아, 얘한테. 왜 안 좋아? 내가 보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에 비해서요. 전속 중개 계약을 좀 보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개공이 몇 명만 나와야 돼? 1명. 매도인도 1명. 얘한테 의뢰하고 끝이야, 그냥. 그럼 얘가 무슨 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속력을 갖고 있는 거지. 전속력, 독점력을 갖고 있죠. 그럼 얘는 좋은 가격을 받아주려고 노력해? 예, 그러려고 해요. 예. 그 대신 얘가 단점이 하나 존재하죠. 어떤 단점이 존재합니까? 얘가 만약에 무능하거나 게으르면 안 팔려. 물건이 잠겨버리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속을 도입할 때 이 단점을 극복하는 제도들이 도입됐어요.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우측에 63페이지에 하단 보면 전속 중개 계약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서식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장 넘겨볼게요. 일반 중개 계약서 일단 있잖아요. 거기 제목 오른쪽 옆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사용의 의무 없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사용의 의무 없음.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써도 돼. 그럼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써도 돼? 네, 써도 되니까 이걸 서식을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러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안 써도 되는 서식이니까. 그래서 실판을 잠깐 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은요. 서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서면이잖아요. 이 서식, 작성에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럼 이 서면으로 안 써도 되고 구두로 써도 되고 구두로 체결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잖아. 근데 대개의 우리나라 개공들은 중개계약을 서면을 잘 안 써요. 그게 이제 뭐 관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개 물건 받을 때 전화로 받으니까.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볼게요. 66페이지 가시면 이제 무슨 서식이 나오죠? 전속 중개계약서 있는데 제목 옆에다가 오른쪽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뭐라고 적어볼 거냐면 사용의 의무 있음.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얘는. 네. 그럼 얘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서면 작성, 예. 의무가 있어요. 이 서면은 지금 보시는 서면을 말해요. 요거는 의무니까 이거 안 쓰면 처벌받아요. 누가? 개공이. 업무정지. 예, 요거는 의무니까 안 썼다. 업무정지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밑에 1번 을, 2번 갑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둘 간의 갑을 관계를 한번 결정해 볼까요? 누가 갑, 누가 을? 갑을 관계. 응? 얘가 을, 얘가 갑. 얘가 왜 을? 얘가 왜 갑? 얘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돈 주는 사람이니까 갑. 여기는 을, 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우리가 갑이 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얘가 돈 주니까 갑이야. 우리는 돈 받을 거니까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1. 을의 의무사항. 그럼 누구의 의무사항이라는 거야? 계공의 의무사항. 1.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알려주래.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까지 지금 진행됐는지를 뭐 하라는 거야? 알려주래. 수시로. 얼마나 자주? 2주에 한 번 이상씩. 그것도 뭘로 알려주래? 문서로.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그러니까 개공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해. 귀찮다 이거야. 근데 사실 이 귀찮음을 극복하면 굉장히 보수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려고 해요. 응? 그리고 설득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많지 이건 적고 뭐 그런 개념. 자, 2번. 을은 개공이죠.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안에 7일에다가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7일 안에 채색. 중개사법 24조에 따른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 거래정보망은 인터넷망이고 일간신문은 말 그대로 신문이에요. 네, 그런 곳에다가 정보를 뭐하래? 공개하여야 한다. 거기도 채색합니다.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얘 보고요. 법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며칠 안에? 7일 안에. 뭐 하래? 정보 공개하래. 너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너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공개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어디나 어디에다가? 망이나, 인터넷 망이나 신문에다가. 자, 그러면 이런 데다가 공개하면 우리나라에 개공이 몇 명이 있냐면요. 8만 명이 있거든요. 8만 명의 개공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99.99%는요. 이 망을 다 이용해요. 이거 요즘에는 이거 없이는 중개를 못 해요. 그러면 이거 대부분 이용하죠. 신문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몇 명의 개공이 유입돼요. 8만 명의 개공이 이쪽을 통해서 유입되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 공개하는 순간. 자, 그럼 이제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거 몇 명이 중개하죠? 3명. 이거 8만 명의 개공이 중개하잖아. 뭐가 빨라? 이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빨리라는 개념이 뭐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빨라? 이게 빨라?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오래전부터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도입했는데도 지금 잘 안 하고 있고. 그럼 이게 훨씬 더 좋은 제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은 요청을 해야 돼. 뭐 해달라고? 공개해달라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비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비공개 요청. 주로 어떤 사람들이 비공개를 요청하겠어요? 잘 사는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거냐, 이 사람이. 근저당하고 상관없어. 그건 뭔 상관이야, 근저당. 구린 사람들. 네. 구린 사람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업계약서를 써야 되거나 다운계약서를 써야 되거나 이건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받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오픈되면 안 될 만한 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비공개로 요청해달라고 하겠지. 그럼 이게 내용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비공개 의무로 바뀌어요. 이것도 의무야. 자,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예요? 예. 비공개도 의무예요? 예. 둘 다 의무야. 그럼 우리 어쩌라는 얘기야? 공개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의뢰인의 의사에 맞춰서 결정하면 돼. 그럼 우리 계약을 쓸 때, 전속중개계약서 쓸 때 거기다 적으면 돼. 맨 마지막을 봐보세요. 거기 2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가로에 이렇게 돼 있잖아. 공개 또는 비공개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물어볼 거야.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의뢰인이 옆에 있다고 가정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공개 또는 비공개. 아무거나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공개라고 쓰던 비공개라고 쓰던 한번 써보세요. 둘 중에 하나. 자, 여기에서 비공개라고 쓰신 분은 뭐 하면 안 돼? 공개하면 안 돼. 공개라고 쓴 사람들은 공개해야 돼. 며칠 안에? 7일 안에.
이제 비공개라고 쓰신 분은 중개업이 이제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야. 예, 그런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일은 다른 거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더 체질이 잘 맞는 사람이야? 공개라고 쓴 사람들은 딱 체질인 거예요. 자, 2번에 내려가 볼게요. 갑의 권리와 의무상. 여기서 갑이 누구라고요? 의뢰인. 자, 의뢰인이 뭐 해줘야 되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3가지 정해놓고 그거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그가에서부터 채색을 좀 합니다.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까지 쭉 채색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라는 얘기지? 위약금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약금 지불의 의무라고 그래요. 칠판 잠깐 볼게요. 전속은 몇 명한테 물건을 주기로 했던 거지? 1명. 근데 얘가 이 계약을 하고도 얘한테 또 준 거야. 이렇게. 얘한테.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위약금 주라는 거야. 누구한테? 얘한테.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얘한테. 그러면 원래 주기로 한 중개보수 있죠? 네, 중개보수의 몇 퍼센트? 아니 100%. 다 주라는 얘기야. 원래 얘한테 주기로 했던 거 다. 다. 이해됐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계공한테 의뢰를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위약금 줄 일 없잖아. 이 계약을 지키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절대 위약금 줄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채색합니다. 중개부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까지 채색하겠습니다. 소요된 비용까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요비용 정산의무라고 그래요. 소요비용 정산의무. 이 소요비용이 왜 생기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소요비용이 왜 생기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계공이 망이나 신문에 광고하려면, 공개하려면 광고하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요? 유료망이에요. 이거 다 유료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은 얘가 낼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치? 누가 낼 돈이야? 얘가 낼 돈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얘가요, 매도가 매수인을 자기가 찾은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을 스스로 찾았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해버린 거야. 누구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이 계공의 도움을 안 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보수를 줄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얘가 좀 불쌍해? 뭐 때문에 불쌍해? 나 때문에 돈을 좀 썼으니까 그거를 조금 주라 이거야. 근데 얼마를 줄 거냐면 원래 주기로 한 보수 있잖아요? 그거의 몇 퍼센트? 50% 내에서 주라는 얘기야.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정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소요된 비용이 일부 생겼는데 30만 원을 썼대. 누가? 계공이. 그럼 얼마 주라는 얘기야? 30만 원. 왜? 30만 원 썼으니까. 자, 50만 원을 썼대. 얘가. 그럼 얼마? 50만 원. 왜요? 50만 원 썼으니까. 자, 이번에는 70만 원 썼어요. 50만 원만 주라는 얘기야. 왜? 50% 한도 안에서 정산해 주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쓴 돈의 반을 주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도로 놓고 쓴 돈을 주라. 이런 얘기. 때에 따라서는 다 받는 거지. 그치? 근데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전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얘기들이 즉, 위약금 지불 의무라든지, 소요비용 정산 의무라든지 이런 말들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일반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어느 계약이 여러분 좋아 보여요? 전속이 좋아 보여야 해요. 이 전속이 안 좋아 보이면 막 애워야 되니까 이거를 개념을 그렇게 좀 잡으세요. 뭐가 좋은 계약이에요?
전속이 누구한테도 좋고 개공한테도 좋고 매도인, 의뢰인한테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오시면 계약자 적는 날에 보니까 의뢰인과 개공이 각각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뭐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전속중개계약의 이제 뒤쪽, 뒷면이 나와 있는데 노마자 1번에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좀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 이전용 가로에 매도임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중간 정도 내려오다 보면 노마자 2번에 권리 무슨 용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용 거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칠판을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다 사례 들을 때 매도를 사례 드렸잖아요. 에? 매도. 이거를 제가 매수로 바꿔도 되나요? 아니면 매수로 바꾸면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중개계약이잖아. 그러니까 매수로 바꾸면 돼? 안 돼? 뭐 안 될 거 없죠. 그죠? 이거 바꿨잖아. 제가 이렇게. 바꿔도 돼? 예. 그럼 이걸 매수하고 얘하고 체결하면 권리를 뭐 할 쪽이야? 취득할 쪽이지. 취득할 쪽. 그럼 권리 취득할 쪽은 어디다 쓰면 되겠어? 밑에다가. 그럼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이거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 매도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예. 얘랑 중개를 위한 계약이니까. 그럼 얘가 무슨 용이야? 그러니까 매도니까. 이전용이 되는 거지. 그럼 어디다 써? 위에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개계약이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잘 물어봐. 다시 무슨 계약서가요? 중개계약서는 무슨 용, 무슨 용? 이전용, 취득용이 나눠져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라고. 거래계약서는 그런 게 없잖아. 에? 거래계약서는 그냥 제목에다가 매매계약서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중개계약서는 일반이든 전속이든 누구랑 쓰냐에 따라서 무슨 용과 무슨 용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자, 이제 뒤에 한번 넘겨보실게요. 예, 자, 9번 테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한 주제예요. 거래 종무망. 예. 이 망은요, 제목 옆에다가 가로를 한 번만 열고요.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봐 주실래요? 얘가 시장이죠. 마켓. 시장 기능을 해요. 우리, 백화점에 가면 뭐 옷도 팔고, 백도 팔고, 구두도 팔고 막 팔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은 어디서 팔아요? 부동산은 파는 시장이 없잖아. 그쵸? 마트에서 부동산 안 팔잖아.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서 파는 거야? 여기서 팔아. 이게 뭐야? 거래 정보망. 그럼 어떻게 파는지 보여드릴게요. 거기 그림을 좀 보니까 매도 의뢰인이 개공한테 의뢰를 이렇게 합니다. 뭐 해달라고?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개공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거래 정보망에다가 물건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나 혼자 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비슷한 시간에 이제 매수 의뢰인이 개공한테 물건 하나 있어요? 라고 매수 의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밑에 개공이 자기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검색을 했잖아. 다른 개공이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물건이 이제 마땅한 게 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손님 있다고 알려주고, 계약서 쓰자고 이제 해서 8번에 보니까 뭘 하게 됐어요? 거래계약. 그러니까 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그치? 예.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몇 명이 모여야 해? 4명. 자, 누구? 매도, 매수 모여야지. 그 다음에 개공 2명. 왜? 중개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무슨 중개라 그래? 공동중개. 예, 공동중개. 그러니까 망은 공동중개를 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예? 망은 뭐를 한다고? 공동중개를 하는 수단이고 요즘에는 공동중개가 아니면 힘들어요. 워낙 이제 뭐 그 개공들도 많기도 하고 또 이 거래 조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서 공동중개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위치가 아주 좋은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돼. 위치가 정말 좋으면. 왜? 다 오니까. 뭐 매도도 오고 매수도 오고 다 오니까. 이제 그런 데는 많지 않죠. 어느 지역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다. 뭐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상가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 상가? 그러니까 단지에서도 단지 안에서도 많잖아. 예?
중앙? 아니, 중앙 말고 어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은. 그러니까 그 왕래하기가 좋은 그런 사무실은 상관없어. 근데 그런 사무실이 아니면 무조건 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밑에 거래정방 지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국장은 계공 상호간에 거기다 채색합니다. 계공 상호간에 이 망은요 일반인은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누구만 이용해야 돼? 계공만. 우리는 이거 본 적이 없는 거여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 안 돼. 절대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럼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야? 계공만.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시면 네이버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부동산 코너가 있어. 거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물건 쫙 뜨거든요. 그거는 거래정보망이에요? 거래정보망은 아니에요. 왜 아니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문 용어 개나 소나 나네. 개나 소나. 예. 제가 그 개나 소나 얘기했다가 군대에서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었는데 왜 맞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별 생각 없이 개나 소나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날 저녁에 상병한테 개 맞듯이 맞았어요. 근데 왜 맞았냐면 너 인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됐는데 우리 부대에 소씨가 있었어요. 소병장이라고 해요. 소병장. 그래서 소병장이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 근데 왜 걔가 안 때리고 상병이 때렸냐? 원래 이제 군대에서 군기는 상병들이 잡았거든. 예. 그래서 이제 저 군대장 할 때는 구타가 좀 있었을 때예요. 굉장히 심했을 때인데 그 말 했다고 아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씨를 아주 싫어해요. 예, 소씨. 예. 저를 때린 사람은 박씨였긴 했는데 걔보다는 소씨가 싫더라고요. 왠지. 예. 왜냐면 소씨가 때리라고 했을 테니까. 예.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뭐 개 맞듯이 맞았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저는 소씨를 아주 싫어해요. 혹시 소씨 계십니까? 다행이다. 소씨 없어서. 예. 그래서 저는 소지섭을 아주 싫어해요. 예, 소지섭을. 예.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지섭을. 그냥 소지섭이 왜 싫어? 그냥 소씨라도 싫어. 소치라서. 예. 갑자기 개나 소나 얘기가 나와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개나 소나.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네이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가 아닌 거야? 거래정방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거야. 그러면 이 거래정방은 누구만 볼 수 있어? 계공만. 그리고 계공도요 집에서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무실 IP가 저장이 돼 있어서 사무실 컴퓨터로만 들어갈 수 있어. 다른 데는 다 차단된 그런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걸 누가 지정해 주겠다는 거야? 국장이. 국장은 우리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즉 시장의 기능을 하니까 그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지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4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걸 지정 요건, 지정 기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개 한번 1에서 4까지 왼쪽으로 묶어 보고요. 그거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게 이제 한 5년에 3번? 뭐 정도. 그러니까 5년에 3번이니까 뭐 한 60%? 요 정도 주기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나오는 게 또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정황의 가입 이용 신청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 국장한테 지정받기 전에. 근데 전국에서 몇 명한테 받아야 되냐면 500명. 그리고 이걸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냐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돼. 예컨대 서울에서 만약에 470명 받았대. 그러면 경기도에서 30명을 받아줘야 돼. 그럼 몇 개 이상의 시도에서 받은 거야? 2개 이상. 그리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몇 명? 30명. 이렇게 이제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왜 까다로웠냐면 국장한테 지정 지금 받았어? 아니면 받기 전이야? 받기 전에 이걸 받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거래 정황을 안 만들었거든? 근데 가입 이용 신청을 먼저 받으라는 거야. 이게 좀 조건이 까다로운 거지. 그래서 이제 계공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사장님이 저한테 가입해 주시면 이거 지정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을 2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보 처리기사 1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이런 전문 인력들을 또
확보해야 돼. 확보의 의미가 뭘까요? 고용해라는 거죠. 고용해라. 그리고 4번은 컴퓨터가 좋아야 해. 뭐가 좋아야 하겠어요? 용량하고 성능이 좋아야 돼. 여기서 질문, 그 컴퓨터는 누구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겠어? 1번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운영자, 2번 이걸 이용하는 개공. 누구의 컴퓨터가 좋아야 돼? 운영자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자꾸 꼬셔. 누구의 컴퓨터가 좋다고. 개공의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고 꼬신다면 이거 아니에요? 개공의 컴퓨터가 좋을 필요는 없잖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거래정보망 관련한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고 개공이 있고 그런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여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세요. 그 단어에다가 하나여.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채색합니다.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 거기 차별적에도 채색합니다.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대. 그러면 세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그거 위반하면 엄청난 제재가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2번. 개공은 그러면 어떤 거를 의무를 또 지켜야 되냐면 역시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개공은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대. 거짓 정보 공개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물건 공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 당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된 거야. 그러면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대. 그죠? 거기 우리 지체 없이에서부터 통보까지 채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올린 물건이 팔렸어요. 거래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 통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의미는 뭐야? 왜 알려? 내린다 이 말이야. 내리는데 그 내리는 건 내가 못 내려. 그러니까 올리는 건 내가 올리는데 내리는 건 삭제는 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삭제하는 거니까 알려서 몇 번 물건 내려주세요. 몇 번 물건 거래돼서 이걸 알려주라는 거야. 해서 이제 그 거래 가능한 물건만 남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지금 구도 하나만 잠깐 잡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거래 정보망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이 당사자의 의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망은 거래 정보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병원 가보셔야 되는데. 보여요. 모니터로 보여요. 모니터가 안 보이시면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돼. 자,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돼.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우리가 써? 보여야 쓰지, 그지? 자, 이거를 뭐로 보인다고? 모니터로. 모니터로 보이는데 이거를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운영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까? 거래 정보 사업자. 얘는 어떻게 됐어? 이 지위를 어떻게 얻은 거야? 국장한테 뭐 받았지? 지정. 너 이거 해. 이렇게 지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는 업체가 16개 정도 돼요. 많이 있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60개. 왜? 그래야 개공들이 뭐 할 수 있어? 아니, 빨리가 뭐 이렇게 중요해. 싸게 이용할 수 있잖아, 싸게. 이 경쟁 업체가 많아야 공급 가격이 싸지니까. 근데 지금 많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개공. 자, 개공은 어떻게 개공의 지위를 얻었죠? 등록관청에 뭐 해놓은 자예요? 등록한 자를 이제 개공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양당사자라고 하고요. 얘 의무 있어요. 의무, 우리 포인트 되는 단어 3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하나요. 그리고요? 다르게. 그리고 차별적. 하나요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망에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들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하나여라고 그래. 그럼 누구의 하나요? 개공의 하나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이거야.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아까 네이버는 거래 종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자, 그러면 다르게는 어떤 얘기냐면 개공이 공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대로 하라는 거야. 뭐 하지 말고. 다르게 하지 말고. 뭘 다르게 하는 거냐면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7억에 올렸거든. 누가? 개공이. 근데 얘가 7억 5천으로 막 띄운 거야, 금액을. 반대로 6억 5천으로 내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시장인데 얘가 그렇게 하면 시장을 통제하는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얘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시장은 우리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예. 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가격. 가격이 결정해야지. 왜 얘가 결정해,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네가 손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차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개공이 우리나라에 8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개공을 차별하는 거야. 자, 어떻게 개공을 차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망이 뭐로 보여진다 그랬지? 모니터로. 이제 모니터로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개공이 지금 물건을 지금 입력을 했어. 그럼 지금 입력하면 어디에 떠야 돼? 실시간으로. 아니, 망에 어디에 떠야 돼? 첫 번째 화면에 떠야 돼. 내가 지금 입력했으니까. 근데 내가 입력했는데 첫 번째 화면에 안 들어와.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17번 화면에 딱 뜨는 거야. 내가 지금 올렸는데.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계속 17번, 16번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번 화면에는 절대 안 올라. 열받죠? 해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누구한테? 거래정보사업자한테.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어찌된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번 화면에 띄우려면 1년에 이용료를 100만 원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번 화면에 띄우려면. 그럼 내가 지금 50만 원 내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50만 원 내고 있는데 지금 17번 화면에 뜨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예? 50만 원 더 내지 뭐? 해서 내가 1번 화면을 이제 차지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1번 화면이 만약에 차지할 수 있는 뭐 개공들이 20명이라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쫙 20명. 얘네들이 얼마씩 내고 있는 거야? 100만 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명 중에서 어떤 애 하나가 칼라로 넣어준 거야. 칼라로? 그리고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뭐 하고 싶게 클릭하게 쉽게 이렇게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건 150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더 내지 뭐. 이건 이제 하는 거야. 그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이 화면을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원래는 20명 쓰다가 한 사람한테 독점해주고 나머지 19명은 2번 화면으로 밀려난 거야. 전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려면 1년에 500만 원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네이버가 이렇게 해서 큰 회사야. 네이버가.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파워링크니 뭔 링크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회사라고. 주식이 지금 90만 원대야. 한 주다. 엄청난 회사지.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광고가 다 네이버에 집중하고 있잖아.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뭐가 문제가 있냐고. 응? 얘가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얘가 자꾸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상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인이 자꾸 돈을 부담하게 되면 상인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그걸 내가 감수하지 않아요. 절대.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게 상인의 생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에 하는데 밀가루 값이 막 10배 올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떡해? 가격 올려야지 뭐. 방법 없잖아. 그것처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가 조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 지정 취소해. 누가? 국장이.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까지 때려요. 이게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1년 1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되게
세게 처벌하는 거야? 아니면 약하게 처벌하는 거야? 좀 세게 하는 처벌이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개공이 이걸 이용하면서 의무 있다 그랬죠. 아까 그치? 두 개. 무슨 의무 있다 그랬냐면 무슨 정보? 거짓 정보. 공개하래? 말래? 하지 말래. 거짓 정보 공개 금지.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이 생기면 지체 없이 뭐하래? 통보하래. 그래서 바로바로 물건 삭제해래. 거래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제재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제재는 왼쪽하고 비교하면 조금 경미하게 제재를 받아요. 왜냐면 이건 개인이니까. 이건 업무 정리. 이것도 중요해요. 얘는 이 망을 운영하는 자니까 세게 가는 거고 처벌을, 얘는 망을 이용하는 그냥 일개인이니까 처벌을 약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래 정황 관련해서는 요 구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재를 어떻게 달리 받는지 그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확인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